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제 4강 직선과 평면의 방정식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주어진 걸 읽어볼게요. 15번. 자, L1이란 직선이 있고요. L2라는 직선이 있었을 때 이 두 개의 직선이 이루는 예각을 세타라고 할 때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해봐 하는 문제네요. 그럼 일단은 L1이란 직선을 다시 한번 잘 확인해 볼게요. L1이란 직선은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이라고 적을 수 있죠.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가 되고 이걸 벡터화 시키면 x의 증가량은 1, y 증가량 마이너스 2라고 잡아도 될까요?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 L2라는 직선의 함수 y는 x 마이너스 1 가능하겠네요. 그렇다면 이 직선의 기울기 m이라는 거는 기울기가 1인 거니까 x의 증가량 1, y 증가량 1 이렇게 바라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L1의 내적, L2의 내적은 L1의 크기, L2의 크기 코사인 세타인데, 자 그러면 L1과 L2를 내적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올 거고, L1의 크기는 루트 5, L2의 크기 루트 2의 코사인 세타야. 그러면 코사인 세타의 값은 루트 10분의 마이너스 1인데 코사인 세타를 예각으로 둔 거잖아. 근데 나는 어떻게 음수가 나오겠니?가 된 거죠. 그럼 여기서 하나,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는 직선의 기울기를 x의 증가량 1, y 증가량 마이너스 2로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마이너스 1, 플러스 2로 바라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이 직선의 L1과 L2의 내적은 플러스 1이 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i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1 값을 모두 다 가질 수 있는 거구나. 그러면 코사인 세타 값이 예각이라 했으니 문제에서 원하는 값에 의해서 루트 10분의 1이 답으로 결정이 돼야 되는 거죠. 이거는 내가 둘 다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왜냐하면 직선이라는 게 직선에 예각만 있는 게 아니라 둔각도 동시에 가지고 있잖아. 이걸 둘 다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두 직선의 사이각을 이용한 코사인 세타 값은 내적을 이용한다가 문제의 포인트였습니다. 자,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16번. 주어진 평면과 만나지 않는 직선이 있대요. 평면과 직선이 만나지 않는다라는 거는 그림으로 생각했을 때 평면이 제시가 됐어요. 그럼 만나지 않는다라는 거는 평행한 직선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 이해가세요? 그래서 만나지 않는 직선이라는 거는 평행한 직선이야.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당연히 평면의 방정식을 보면은 법선 벡터가 제시가 될 거고, 문제가 제시가 된 그 법선 벡터는 1, 마이너스 2, 3이겠네요. 자, 이 법선 벡터하고 자, 그럼 직선의 방향 벡터와 평면의 법선 벡터는 수직 관계야를 하나 알 수가 있을 거고요. 자, 또다시 이 직선이 두 개의 점을 지난다 라고 했네요. 그럼 편의상 이 점을 A라는 점, 이 점을 B라는 점, 그러면 AB 벡터가 되겠죠. 그게 지금 직선 위에 두 점이 된 거예요. A라는 점, B라는 점. 그럼 이 벡터는 B-A를 할 거니까 0 빼기 4, 0 빼기 마이너스 5, 그리고 A-6 이렇게 정리가 된 게 AB 벡터였습니다. 그러면 AB 벡터와 법선 벡터의 내적은 0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직접 내적을 했더니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0, 3A, 마이너스 18은 0으로 정리가 되고 3A는 넘기니까 32라는 값으로 정리가 되겠네요. 따라서 16번의 답은 1번으로 3A 값을 원했으니까 3A 값은 32야 하고 결정되겠습니다.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17번. 공간상의 세 점을 지나는 평면과, 그럼 세 점을 지나는 평면 하나밖에 없죠. Y축이라는 거는 직선이네요. Y축이 이루는 각도를 파이라고 할 때 사인 파이 값을 찾아줘. 사인 파이 값이 될 수 있는 값은? 하고 물어봤어요. 그럼 먼저 편의상 평면의 방정식이 존재하고 Y축이라는 것도 결국은 직선인 거죠.
이 직선과의 사이각이 phi였을 때 나는 평면의 법선 벡터와 직선의 방향 벡터가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한다면 코사인 세타라는 값은 빗변분의 높이인 거니까 세타 기준은 코사인 세타 값이 파이라는 각도 기준 사인 파이와 동일하다. 이게 우리가 반드시 체크해 놔야 될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럼 지금 문제에서 사인 파이 값을 구하세요는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하세요 하는 문제인 거구나.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럼 나는 세 점을 모두 다 지나는 평면의 방정식의 법선 벡터는 자, I, J, K 두 점을 각각 A, B, C라고 둔다면 A, B 벡터와 A, C 벡터를 외적한 벡터와 평행한 관계야. 지금 이거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A, B 벡터는 B-A라서 0 빼기 1, 3 빼기 1, 0 빼기 2가 되겠네요. A, C 벡터는 C-A라서 5-1, 1 빼기 1, 0-2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자, 이 결과를 확인하려고 그냥 바로 갈게요. 그러면 i를 포함한 행과 열을 지우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에 마이너스 j에 2 마이너스 8 플러스 8로 되겠죠. k는 마이너스 8 이렇게 정리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인데 자, 마이너스 2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겠죠. 2, 5, 4로 정리가 되겠네요. 그럼 나는 이 평면과 y축이라는 거는 직선의 방향 벡터가 i, j, k 중에 k 가능할까요? j 가능할까요? j 0, 1, 0. 그래서 나는 지금 n 내적 j는 n의 크기, j의 크기, 코사인 세타야. 두 벡터를 내적하게 되면 앞에 숫자 필요 없죠. 난 법선 벡터를 아주 가볍게 가져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법선 벡터는 2, 5, 4만을 법선 벡터로 가져가는 겁니다. 숫자를 키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럼 내적하게 되면 5가 나오겠네요. 5. n 벡터 크기는 루트 4 더하기 25 더하기 16이 될 거고요. j 벡터 크기는 1. 코사인 세타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45가 되겠죠. 45 루트 45는 루트 45 5 얘 정리하면 9 루트 9는 3이 되겠죠. 3 루트 5 정리했더니 3분의 루트 5가 코사인 세타 값이자 문제가 원하는 사인 파이 값으로 정리가 된 거였어요. 따라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18번 두 평면의 사이각을 구하세요 하는 문제네요. 평면과 평면의 사이각 문제야. 그러면 우리가 평면 바라볼 수 있죠. 또 다른 것도 평면 바라볼 수 있었어요. 그럼 각각에 해당하는 법선 벡터, 그 사이각을 알파면 여기는 베타가 되죠. 얘가 둔가? 그런데 여기 있는 요 사각형의 내각의 합이 360도잖아. 근데 90도 빠졌으니까 이만큼의 각도가 베타가 돼야 돼. 그럼 여기 수직선인 거 여기는 알파가 돼야 되겠지. 수직선 여기는 알파가 돼야 되겠죠. 해서 하고 싶은 얘기, 평면과 평면의 사이각은 두 법선 벡터의 사이각과 동일하다. 이게 포인트였어요. 그러면 편의상 n1 법선 벡터 2, 마이너스 1, 1 n2는 1, 마이너스 2, 플러스 2가 되겠네요. 그럼 n1과 n2에 대한 내적은 n1의 크기, n2의 크기, 코사인 세타야 라고 둘이 내적하게 되면 2 플러스 2 플러스 2 가능하겠네요. 2 더하기 2 더하기 2는 n1의 크기는 루트 6, n2의 크기는 루트 9 코사인 세타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는 6인 거고 루트 6, 3 정리가 되니까 3분의 루트 6은 코사인 세타 값인 거야. 그러므로
세타는 아크 코사인의 3분의 루트 6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 값은 18번의 답은 3번으로 결정이 되겠지만 값의 표현법은 이거 하나만 있는 건 아니겠죠. 코사인 세타 값이 3분의 루트 6을 했다면 6, 9, 3이면 될까요? 루트 3? 루트 3. 그러면 사인 세타 값은 3분의 루트 3이야. 탄젠트 세타 값은 루트 6분의 3이니까 루트 2분의 1이야. 가능하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세타 값은 하고 다르게 표현할 텐데 결과론적으로 세타에 대한 표현법은 다른 표현법들도 존재한다 라는 것까지 챙겨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19번. 자, 점 P에서 평면까지 거리가 최소가 되게 하는 점을 Q라고 한답니다. 그러면은 평면의 방정식이 존재하는데 평면 가짜파 쪽에 P라는 점이 있어요. 그럼 거리가 최소가 되게 한다라는 거는 최단거리 P-라고 했을 때 P1이라고 했을 때 이 P1의 점이 최소가 되는 점이죠. 우린 그럼 P1으로 보지 않고 걔를 Q라고 적으면 되겠네. 그 Q라는 점을 찾아봐 하는 문제는 거네요. 수선으로 내린 발인 거구나.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세팅하냐? P와 Q를 지나는 직선은 방향 벡터가 평면의 법선 벡터와 일치하겠죠. XY, Z는 방향 벡터가 법선 벡터가 현재 1,-2,1인 거니까 그걸 따라서 1t, -2t, 1t 지나는 점은 P라는 점을 지난다 라고 해서 플러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2라고 세팅하겠습니다. 그럼 이 직선이 평면과 만나는 점이 Q야 라고 하면 되는 거네. 그럼 이 직선을 평면의 방정식에 대입하니까 t 플러스 1, 마이너스 2의 y좌표는 마이너스 2t 플러스 2 z좌표는 t 마이너스 2 그 값이 는 1을 만족하는 거야. 그래서 4t, 5t, 6t가 되겠네요. 그리고 마이너스 4가니까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1을 없애지면 0 되겠죠. 그럼 t 값은 1일 때 만난대. 그럼 t가 1일 때 갖다가 집어넣으면 x, y, z 좌표가 a, b, c가 되겠죠.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은 뭐야, 그냥 t 안 구해도 알 수 있었네. 다 더해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항상 1 나오네요. 여러분 보이시죠? 지금 이 값들을 다 더하면 0t가 될 거고 이 값을 더하면 0이 될 거고 그럼 1만 남았잖아. 그럼 지금 t 값이 어딘지에 상관없이 이 a, b, c의 좌표값은 그냥 항상 1이었어. 그러니까 그냥 한 방에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그런 문제였군요. 답은 그래서 1번이 된 거였습니다. 자,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20번. 문제에서 좌표 공간에서 두 평면의 교선. 두 평면의 교선인 거죠. 그럼 평면과 평면이 만나면 평면과 평면이 만나면 교선이라는 게 생기죠. 교선. 그 교선의 방향 벡터가 A, B, C래요. 그럼 그 교선의 방향 벡터는 평면의 법선 벡터들과 각각 수직 관계에 놓여 있으므로 우리는 그 둘을 외적하게 되면 교선의 방향 벡터가 만들어져. 해서 N1과 N2를 외적하겠습니다. I, J, K. 그래서 N1은 N1은 3, 마이너스 2, 플러스 1. N2는 2, 1,7. 자, 외적을 하게 되면 I, 마이너스 14 빼기 1에서 마이너스 15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J에 37에 21 빼기 2가 되겠네요. K는 3, 마이너스 4라서 플러스 7 되겠네요. 그럼 마이너스 15.
그리고 마이너스 19, 그리고 7 이렇게 정리가 된 거였어요. 그럼 이 법선 벡터는 이와 비례관계에 놓여있다 해도 상관이 없는 거겠죠? 그러면 지금 이 방향이 마이너스가 바뀌어도 상관은 없는 거야. 그럼 B분의 A라는 값은 B가 마이너스 19고 A는 마이너스 15가 될 거니까 19분의 15 답은 그래서 3번으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21번. 자, 21번에서는 좌표 공간상에서 이 점을 지나고 두 평면의 각각 수직인 평면의 방정식, 결과론적으로는 평면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은 거네요. 그러면 법선 벡터하고 한 점만 있으면 되는데 이미 점도 줬어. 그럼 나는 법선 벡터만 구하면 돼요. 이미 점은 줬으니까. 그러면 문제에 주어진 두 평면하고 수직이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평면과 평면의 사이각은 법선 벡터의 사각과 동일할 텐데, 자, 내가 구하고 싶은 이 평면은 뭔가 문제가 제시가 된 두 평면하고도 수직인 평면인 거죠. 그러면 이 평면은 이 뒤에 있는 평면이 될 거라는 거 이해 가세요? 얘랑 수직관계, 얘랑도 수직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내가 구하고자 하는 평면의 법선 벡터는 각각의 평면에 주어진 법선 벡터들과도 수직관계에 놓여 있어. 이거 보여야 되는 거죠. 수직관계에 놓여 있어. 그래서 이거를 가장 편하게 설명하는 방법은 수업 시간에 칠판과 동일한 내용이었죠.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평면의 법선 벡터는 앞에 주어진 평면 N1, 뒤에 평면 N2라고 했을 때 내가 구하고자 하는 평면의 법선 벡터는 N1과 N2를 외적해서 구하는 거야. 이게 문제의 포인트, 법선 벡터 구하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N1과 N2를 외적하겠습니다. I, J, K에 N1인 2, 1, 마이너스 1, N2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자, I를 잡게 되면 마이너스 1 빼기 1, 마이너스 J에 마이너스 2 빼기 마이너스 1, 플러스 1 되겠네요. K는 마이너스 2 빼기 1로 정리가 돼서 마이너스 2, 플러스 1, 마이너스 3으로 정리가 되니까 마이너스 모아내면 2, 마이너스 1, 3으로 정리가 되겠네요. 2, 마이너스 1, 3. 답 한 개밖에 없네. 1번으로. 그래서 지금 이렇게 결정하면 되는 문제였어요. 그럼 사실은 법선 벡터가 일치한 게 한 개밖에 없으니까 꼭 굳이 점을 집어넣지 않아도 답은 한 방에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점까지 넣어서 확인해도 상관없는 거고. 자, 22번. 22번 보겠습니다. 문제가 제시하고 있는 세 점을 지나는 평면인가 봐요. 알파는. 평면이 있고 점 A를 지나고 U벡터와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이 있나 봐요. 이 직선이 평면하고 평면 알파하고 만나는 점을 B라고 한답니다. 그랬을 때 BA 벡터와 BP2 사이의 사이각을 세타라고 할 때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해봐 하는 문제인 거네요. 그러면 우리는 평면의 방정식을 먼저 세팅을 해 볼게요. P1하고 P2라는 벡터 P1과 P3 벡터를 외적을 하게 되면 I, J, K의 P1은 P1, P2 벡터는 P2에서 P1을 뺀 거니까 마이너스 3, 2, 1이 될 거고요. P1, P3 벡터는 P3에서 P2를 빼는 거니까 3-2는 1, 2-1, 마이너스 5 빼기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자, 외적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8 빼기 1, 마이너스 J에 3, 4, 12, 12 빼기 1, K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로 정리가 되고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5라고 해도 될까요?
마이너스 5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자, 마이너스 앞으로 다 끄집어내면 9, 11,5라는 평면의 법선 벡터를 찾게 된 거였어요. 그러므로 알파라는 평면의 방정식은 9x, 11y, 5z는 해당하는 점을 뭐 아무 점이나 집어넣어도 되겠죠. 뭐 2, 1,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9이 18 더하기 11 마이너스 5가 돼서 여기는 29가 되겠죠. 빼기 5, 24가 되겠네요. 이게 평면의 방정식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거는 방향 벡터가 x는 1t, y는 1t, z는 마이너스 2t, 지나는 점 a라는 점을 지나는 마이너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6을 지나는 요 직선의 방정식이 알파라는 평면과의 교점이 b라고 했으니까 갖다가 집어넣으면 9t 빼기 18, 11t 플러스 22, 마이너스 10t 마이너스 30은 24가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20 이렇게 정리하게 되면 10t가 되겠죠. 10t에다가 는 플러스 18 마이너스 22 플러스 30 플러스 24하고 정리가 되겠네요. 정리하면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럼 정리하면 20, 이가 50이네요. 그럼 t가 5일 때 만나네. t가 5일 때 교점이 만들어진 거죠. 정리하면 50이었으니까. 그럼 t가 5일 때 교점이 만들어져. 그럼 b라는 점은 b라는 점은 t가 5일 때 지나는 거니까 5-2는 3, 5 플러스 2, 7, 마이너스 16 이런 b라는 점을 찾게 된 거였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잘 들어, 본격적인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제 툴은 다 구했어. 자, 문제에서 BA 벡터는 결국은 어차피 방향 벡터만 따지면 되는 거니까 이 BA 벡터가 직선의 방향 벡터와도 일치할 거라는 거 이해가세요? BA 벡터는 평행할 거예요. 방향 벡터 1, 1, 마이너스 2가 될 거니까. 왜냐하면 평면 위에 직선 위에 A라는 점과 B라는 점이 결국은 교선의 이 직선의 방향 벡터와 일치할 거니 그 값은 1, 1, 마이너스 2와 동일할 것이고 P, B. 자, 문제는 이런 거죠. P2라는 점의 위치를 모르는 거지. 이렇게 명확히 찾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얘가 P2야. 그럼 B라는 요 벡터의 방향 P, B, P2의 벡터의 방향을 직접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걸 계산하게 되면 P2가 여기 있죠. P2에서 B를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플러스 16이 나오겠네요. 그럼 이 값은 -4를 모아내는 거니까 1, 1, 마이너스 4 이렇게 적어도 되겠죠. 그럼 이 벡터의 방향의 사이각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자, 내적은 1, 1, 마이너스 2 내적 1, 1, 마이너스 4 벡터의 크기가 중요한 건 아닌 거니까 그럼 이 결과는 1 더하기 1 더하기 4, 2, 8 10 나오겠네요. 10이 될 거고 그리고 이 벡터의 크기는 루트 6 루트 18의 코사인 세타가 되네요. 따라서 코사인 세타 값은 루트 10 루트 6 루트 3분의 10으로 정리 가능하겠네요. 6, 3, 18이 될 거니까. 유리화 시키면 루트 3으로 유리화 해서 정리하면 6, 3, 18분의 10루트 3이 될 거고 이 결과는 9분의 5 루트 3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9분의 5 루트 3까지 정리가 된 거네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이 문제는 정확하게 BA 벡터와 BP2 벡터의 사이각, 정확한 방향성까지 언급을 한 거였어요.
만약에 단순하게 벡터 직선과 직선의 사이각이라면 내가 방향 벡터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부호가 뭐 달라질 수도 있어. 예각과 둔각을 의미할 거니까. 근데 여기서는 명확하게 시작점 끝점을 명확하게 다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요 사이각, 지금 이것만을 말하고 있구나. 방향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라는 거까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또 이런 생각이 드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지금 선생님 지금 중간 과정에서 자,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BA 벡터 다시 보겠습니다. BA 벡터는 A 빼기 B 벡터를 해야 되겠죠. A 빼기 B 벡터인 거니까 A에서 B 벡터를 빼게 되면 A 벡터 그리고 B 벡터 이걸 빼겠습니다. A 벡터 B 벡터를 빼서 계산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5, 2 빼기 7 마이너스 5, 그리고 마이너스 6 더하기 16 10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도 마이너스 5를 끄집어내서 1, 마이너스 2로 가져간 거죠. 그럼 우리는 사실 연산을 할 때는 엄격히 따진 연산은 벡터를 마음대로 줄 수 없이 이 주어진 벡터와 이 벡터로 하는 게 맞아요. 근데 둘 다 여기서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4를 끄집어냈기 때문에 방향도 이렇게 적어도 상관은 없는 거죠. 그냥 둘 중에 하나는 마이너스를 끄집어내고 하나를 마이너스 안 끄집어내면 부호가 바뀌겠네.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네요. 보기를 봤을 때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보기 값만 보더라도 부호가 반대인 관계에 놓였다라는 거는 내가 뭔가 실수하거나 뭔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를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 문제가 주어진 이 벡터 그대로 보는 거지. 벡터 그대로. 근데 거기서 어차피 둘 다 마이너스를 뽑았기 때문에 이렇게 봐도 상관은 없어가 결론이 된 거고요. 이런 부분을 조금 조심하고 디테일하게 풀어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것까지 노린 거였기 때문에 자 23번 문제 보겠습니다. 23번 좌표 공간상에 두 개의 직선이 존재하네요. L과 M이 다음과 같을 때 직선 M상의 점을 지나는 직선 N이라는 게 존재하나 봐. 직선 N이 직선 L과 수직으로 만날 때 L과 N의 교점 말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내가 구해야 될 거는 N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은 직선 N이 있는데 이 직선이 L과 수직으로 만난대요. 수직으로 만난다. L과 수직으로 만난다. 자, 그러면 편의상 여기를 L로 두고 내가 이렇게 적겠습니다. 수직으로 만난대요. 요 직선이 N이에요. 만나는 점이 있겠지. 만나는 점은 L 위의 점이기도 하고 N 위의 점이겠죠. 그것도 직선 M상의 한 점 1, 2, 3이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이랍니다. 그럼 우리 기본서 본 문제랑 똑같은 것 같은데 그럼 지금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L과 N의 교점 요 점 이 점을 H로 할게요. 이 점 H란 점을 찾고 싶어가 되겠네요. 그러면 문제가 제시가 된 1, 2, 3이라는 점을 A로 하겠습니다. 그럼 AH라는 벡터가 N이라는 직선의 방향 벡터이자 이 벡터는 L이라는 직선의 방향 벡터랑도 수직 관계니까 내적하면 0 되겠네요. 그럼 이 H란 벡터는 L이라는 직선 위에 한 점이니까 매개화 가능하겠죠. H란 점은 요 점은 매개화시켰을 때 X 이 직선 매개화 하겠습니다. X는 T 플러스 4 Y는 T 더하기 3 Z는 이 값은 마이너스 1에 Z 마이너스 1인 거니까 Z는 마이너스 T 플러스 1 이렇게 H란 점을 매개화시켰어요. 그러면 AH란 벡터는 H-A란 점을 할 거니까 T 플러스 4 빼기 1 플러스 3 되겠네요. T 플러스 3 빼기 2 마이너스 T 플러스 1 빼기 3 마이너스 2 나오겠네요. 이 벡터와 L 벡터의 방향 벡터 1,
1, 마이너스 1인 거죠. 내적하게 되면 0 나오는데, 그래서 t 플러스 3, t 플러스 1, 마이너스 플러스 t 마이너스 2는 플러스 2는 0이하가 될 거고요. 4t는 3t죠. 3t는 6이야. 3t는 마이너스 6. t 값은 마이너스 2일 때 한 점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나는 그 교점에 해당하는 점의 좌표가 얘인 거죠. h. t한테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니 2, 1, 3으로 정리가 되겠네요. 이 점을 요 t 값을 갖다가 집어넣는 거죠. 갖다가 집어넣었더니 해당하는 점은 2, 1, 3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된 거죠. 되겠죠? 24번 문제 보겠습니다. 24번. 두 평면의 교선을 포함하고 점을 지나는 평면의 방정식. 나는 결국 내가 구하고자 하는 요 평면의 방정식은, 이 평면은 한 직선을 포함하고 그리고 마이너스 2, 0, 1을 포함하고 있는 직선이네요. 아니, 평면인 거네요. 그럼 나는 이 교선을 포함한다라는 거는 두 평면을 동시 만족하는 점을 지나는 거니까 이거 방향 벡터. 두 평면의 교선이라는 거는 평면과, 자 이거 떼서 풀어야 돼. 자 따로 떼서 평면과 평면의 교선이라는 게, 교선, 그게 지금 예가 되는 거죠. 이 교선이. 그럼 이 교선은 각각 평면의 법선 벡터와 법선 벡터를 외적해서 구하는 거네. 그러면 n1과 n2를 외적하겠습니다. i, j, k에 n1은 1, 1, 마이너스 2, n2는 2, 마이너스 1, 플러스 1 외적하게 되면 i 마이너스 1 나오네요. 1 빼기 2라서 마이너스 j에 1 빼기 마이너스 4, k는 마이너스 1 빼기 2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값은 마이너스 끄집어내면 1, 5, 3으로 이 방향 벡터가 제시가 된 거였어요. 그리고 이 교선 위에 아무 점이나 한 점을 잡아야 되는데, 그 점은 편의상 z값을 0으로 고정한다고 했을 때 x 플러스 y가 6이 나올 거고 2x 마이너스 y가 는 2를 만족하는 점은 더했더니 3x는 이렇게 식이 복잡하나? 3x는 8 나와서 x값은 숫자가 너무 지저분한데 이런 지저분한 숫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24번에 3, 한 점은 교선이 한 점을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 식이 딱 봐도 너무 지저분했지만 3분의 8 어쩔 수 없어. 점을 찾기 어려워. 3분의 8 넣으면 y값은 3분의 10이면 될까요? 밑에 확인하면 3분의 16 마이너스 3분의 10은 3분의 6이 나오네요. 이게 x, y값이 나온 거야. 그럼 그냥 이 점 가져가도 괜찮아요. 꼭 예쁜 정수 만들지 못해도 괜찮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값은 교점, 이 교선의 방정식은 좀 고민되긴 하지만 자, 이 교선 L로 적겠습니다. 요게 L인 거야. L은 마이너스 t, x는 1t, y는 5t, z는 3t, 지나는 점 3분의 8, 3분의 10, 0이라는 점을 지난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랬을 때 3분의 4, 더 쉬운 점을 찾는 게 제일 베스트한 방법이거든요. 여러분 연립 방정식을 이제 할 줄 알면 좀 더 쉬워지는 건데 뭐 안 했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y값이 0으로 고정이 되면 어차피 식이 복잡한 건 다 마찬가지네요. 그냥 이렇게 가볼게요. 이미 한 방법을 고수한 거니까 논리적으로 틀리지 않았으니까 이런 점을 찾았어요. 그러면 나는 이 평면의 법선 벡터를 찾고 싶은 거죠. 그럼 지금 또 외적을 해야 될 것 같아. 자,
나는 이 직선 위에 한 점을 3분의 8, 3분의 10, 0이라는 점을 잡은 거예요. 이 점. 그리고 이 주어진 벡터와 문제가 주어진 방향 bek터, 직선의 방향 벡터를 외적하게 되면 또 법선 벡터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자, 두 점을 가지고 벡터 만들면 그 벡터는 3분의 8 마이너스 2라 플러스 2라는 벡터, 3분의 10 그리고 마이너스 1, 이 벡터가 만들어지겠죠. 이 벡터를 m이라는 벡터 잡겠습니다. m이라는 벡터. 그러면 3분의 6 더하기 8, 14, 3분의 10 마이너스 3분의 3 가능하겠죠. 3분을 끄집어내면 14, 10, 마이너스 3. 그리고 L이라는 직선의 방향 벡터는 1, 5, 3 나오네요. 자, 이렇게 두 벡터를 외적하겠습니다. 자, M과 L을 외적하게 되면 I, J, K에 14에 10에 마이너스 3에 1, 5, 3이 되겠네요. 자, 외적을 또 하게 된 거죠. 그러면 I 30 마이너스 15 플러스 15 마이너스 A에 14 곱하기 3은 42죠. 빼기 마이너스 3 플러스 3 되겠네요. K는 14 곱하기 5는 60이네요. 60 빼기 10이라서 50 되겠네요. 그럼 지금 45, 마이너스 45, 50이라고 적어도 될까요? 숫자가 좀 많이 지저분하네. 그러면 이 값은 15, 마지막 값, 자, 여기 60이죠. 60. K가 14 곱하기 5는 60이 아니라 70이죠. 마이너스 10이라서 이 값은 60이 되겠네요. 60. 왜 선생님 뭔가 틀렸다는 걸 유추했었냐면 뭔가 15의 배수로 떨어져야 되는데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였어요. 그러면 이 값은 15에 3, 마이너스 3, 4 가능할까요? 이렇게 지금 평면의 법선 벡터 잡았어요. 이거 다 구했어. 자, 그래서 3. 자, 내가 구하고 싶은 문제의 본질. 계산이 조금 복잡하지만 이런 형태의 문제가 아주 자주 등장한다라는 거. 그러면 요 벡터가 3x 마이너스 3y 플러스 4z가 지나는 점이 마이너스 2, 0, 1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 0, 1을 지나니까 그 평면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6 빼기 플러스 하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근데 그럼 다 끝났네? 문제가 원하는 마이너스 2까지 다 만들어진 거죠. 이것까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원하는 A, B, C 값은 A, B, C 이렇게 결정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A, B, C 값은 합은 4야 하고 만들어진 과정이었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문제를 봐볼게요. 25번 문제. 3차원 공간에서 두 평면의 교선을 품고, 똑같은 문제네. 두 평면의 교선을 품었대요. 교선을 품고 평면하고 수직인 평면을 구하고 싶어요. 나는 결국은 내가 구하고 싶은 평면의 방정식은요, 어떠한 직선을 포함하고 있대요. 그럼 내가 구해야 될 거는 평면의 법선 벡터가 필요하거든요. 그럼 이 교선의 방향 벡터랑은 수직 관계에 놓이겠네. 그리고 문제가 제시가 된 또 다른 평면과는 수직 관계래요. 그러면 이 평면의 법선 벡터랑도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도 수직 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겠지. 그러면은 자, 우리는 이 문제가 주어진 n1이라는 법선 벡터를 1, 1, 마이너스 2로 볼 거고요. 두 평면의 교선의 방향 벡터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서 1, 0, 마이너스 1, 0, 1, 2라는 벡터를 가지고 외적을 하게 되면 I 0 빼기 마이너스 1 플러스 1 되겠네요. J는 2 마이너스 0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K는
1 나오겠네요. 그럼 요 직선의 방향 벡터를 L로 잡겠습니다. L. 얘가 L인 거죠. 교선을 품었으니까. 그럼 그 위에 존재하는 점을 아무 점이나 한 점 집어넣을 건데 Z가 0이라고 했을 때 X값은 1, Y값은 3. 지나는 점은 직선 위에 한 점은 1, 3, 0을 지난다 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럼 이 직선 풀로 하나 만들어줬고요. 그러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평면의 법선 벡터 요 n이라는 값은 문제가 제시가 된 다른 법선 벡터 1, 2라는 평면과 수직관계, 교선의 방향 벡터와도 수직관계 i, j, k로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i 1 자, 계산 1, 2, 4 적어도 돼요. 1 빼기 마이너스 2 곱하기 플러스 4 마이너스 j에 1 빼기 4 맞죠? 마이너스 j에 1 빼기 마이너스 2 플러스 2가 되겠죠? 플러스 2 k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러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나 마이너스 3 끄집어내서 1, 1 가져도 상관없네요. 그래서 평면의 방정식은 법선 벡터 찾았고요. 한 점도 제시가 된 거죠. 한 점 제시. 따라서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1, 3, 0을 지나는 평면 4라는 평면의 방정식을 찾게 된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보기 1번부터 4번까지 이 평면의 방정식에 집어넣어서 4가 안 나오는 게 답인 거죠. 그럼 x, y, z 좌표의 합은 4인 거니까 4가 아닌 거는 답 3번밖에 없네요. 3번은 이 평면 위에 존재하는 점은 아니야 라고 말을 하겠죠. 자, 26번 문제 보겠습니다. 아유, 설명이 길었네요 여러분. 잘라서 보내주면 좋았을 텐데. 자, 골라서 잘 듣길 믿습니다. 자, 26번 평면 주어진 평면에 벡터 B를 정상시킨 벡터를 V라고 할 때 V의 성분의 합을 구하래요.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네요. 평면에 존재하는데 B라는 벡터가 벡터 B를 얘 원점을 지나는 평면인 거죠. 그럼 당연히 이 평면 위에는 원점을 포함하고 있고 B라는 점이자 곧 벡터라고 봐도 될까요? 점을 곧 벡터로 봐도 되겠죠? 그럼 얘가 지금 원점도 있겠지. 이게 지금 B라는 벡터였어요. 그랬을 때 정상시킨 벡터는 이만큼 평면에 정상시킨 거예요. 이 성분의 합을 구하래. 그러면 요 정상시킨 벡터는 옮길 수 있으니까 나는 이 B라는 점을 둘 다 원점을 지나고 있으니까 풀이법은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법선 벡터라는 게 존재해서 법선 벡터 이만큼이 프로젝션 평면 W 잡겠습니다. W에 B 벡터 정상시킨 거고 요만큼은 프로젝션 N 벡터에 B 벡터 정상시킨 거겠죠. 그래서 프로젝션 W B 벡터 플러스 프로젝션 N B 벡터는 B 벡터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구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프로젝션 W B 벡터로 하겠습니다. B 마이너스 프로젝션 N B 벡터가 되겠네요. 그러면 B 벡터 마이너스 프로젝션 N B 벡터는 바닥에다가 B 벡터의 내적인 거니까 B 벡터 마이너스 자기 자신과의 내적은 현재 법선 벡터가 마이너스 2, 3, 1인 거고 자기 자신과의 내적은 4, 9, 1 그리고 B라는 백터 1, 0, 6과의 내적은 마이너스 2 플러스 6 그리고 법선 벡터였어요. 그럼 B라는 벡터 1, 0, 6 마이너스 14분의 4 그리고 N 벡터 마이너스 2, 3, 1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랍니다. 잠깐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한 거니까 다 더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뭐 더하기 빼기 할 것도 없이 이렇게 더하면 7 마이너스 7분의 2에 이렇게 더하면
다 더하면 2가 되겠죠. 2. 그러면 7 마이너스 7분의 4. 7분의 49 마이너스 4. 7분의 45. 답은 그래서 3번이야. 하고 모든 성분의 합을 이렇게 구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열심히 벡터를 다 일일이 계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직선과 평면의 방정식이 문제가 조금 정확하게 리딩을 해야 되고 내가 구해야 될 거는 평면이다. 그럼 법선 벡터하고 한 점만 집중을 하면 되는 거고, 직선이다 라고 하면 방향 벡터하고 한 점만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에서 주어지는 직선이나 평면에 대한 조건들은 결국은 내적과 외적을 어떻게 활용할래? 하는 그런 문제들이 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계산 더하기 빼기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도 부호 실수하지 않으려고 계속 집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밖에 없어. 해서 더블 체킹 하고 그 다음 식으로 넘어가기 전에 더블 체킹 해가면서 내가 틀린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거, 이런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복습들 잘 하시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